안녕하세요. 해우수 한의원 김준명 원장입니다. 입냄새 때문에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요, 나는 숨만 쉬어도 옆 사람이 내 입냄새를 느끼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서 그런 숨 냄새를 느끼기도 하죠. 예전에 제가 기차를 타고 갈 때였는데 제 옆자리에 어떤 아저씨가 앉아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숨을 쉬시는데 굉장히 심한 악취가 느끼더라고요. 그리고 가끔은 지하철에서도 그런 분들을 만나기도 하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옆 사람이 숨을 쉬고 있을 때 냄새가 나는 걸 느낀 적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호흡을 통해서 또 숨만 쉴 때도 악취가 나는 거를 보통 숨냄새라고도 하고, 또 이거를 호기성 구취라고도 합니다. 오늘은 이런 호기성 구취, 숨냄새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호기성 구취, 숨냄새의 원인으로는 몇 가지를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입과 코의 위치죠. 입과 코는 해부학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구강 안에 매우 심한 악취가 있을 때는 입을 다물고 있어도 코를 통해서 그 냄새가 배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만약에 이렇게 입안에 너무 심한 악취가 고여 있어서 코를 통해서 숨을 내쉴 때 나온다면, 이런 분들은 입을 열고 얘기를 하면은 훨씬 더 심한 악취가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입안에서 냄새가 악취가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은 설태가 증가하거나 구강이 건조해지거나 잇몸 염증이 있거나 또 구강 안에 세균이 증식되거나 이런 경우겠죠. 그래서 심한 구강 내에 악취가 있을 때 코를 통해서 그 냄새가 배출될 수 있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역시 국소적인 문제인데 이제 코 질환이 있겠죠. 심한 축농증이나 비염, 비강이나 부비동 안에 농이나 콧물이 증가하게 되면서 이 경우엔 코 안에 고여있는 냄새들이 호흡을 통해서 배출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축농증이나 비염의 증상이 일단은 굉장히 심하게 드러나게 되겠죠. 세 번째로는 혈액 내에 냄새 물질이 남아있는 경우입니다. 술이나 알코올, 고지방식 또는 특정한 약물들을 복용하게 되면 혈액 안에 냄새 물질이 남아서 그게 호흡을 통해서 배출이 되는데요. 소화 과정 중에서 이상 발효 증상이 생기면 장내에 가스가 늘어나게 되고, 또 장내에 가스가 늘어나면 그 중에 있는 악취 성분이 소화관에서 혈액으로 흡수가 되고, 이 혈액에 흡수된 냄새들이 폐에서 가스 교환이 일어날 때 같이 냄새가 나겠죠. 이런 경우가 사실 조금 더 엄밀히 말하면 호기성 구취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외에도 간부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간경화, 또 신부전 같이 위중한 전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혈액 안에 해독이 안 된 노폐물들이 남아있게 되고, 그 노폐물 냄새들이 또 호흡이나 피부를 통해서도 배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혈액 내에 냄새가 나는 물질이 남아있을 때도 호흡을 통해서 냄새가 심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원인으로는 위장질환, 위식도 역류 증상입니다. 우리가 입을 다물고 트름을 꺽 하면 코로 그 트름 냄새가 쓱 올라오는 걸 느낄 때가 있으시죠? 이런 것처럼 속에서 역류가 일어날 때는 입을 다물고 있어도 코를 통해서도 그 속에서 올라오는 냄새들이 배출이 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속에서 올라오는 냄새들이 배출되는 경우에 환자들은 자기가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들이 목에서 냄새가 올라오는 느낌이 든다, 속에서 냄새가 올라오는 느낌이 든다, 내가 물을 마시거나 침을 꿀꺽 삼킬 때 냄새가 확 올라온다, 이런 식의 표현들을 많이 하십니다. 마지막으로는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생선냄새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생선냄새 증후군은 트리메틸아민류증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유전적인 질환입니다. 우리 몸 안에서 트리메틸아민이라는 물질이 대사 과정을 통해서 냄새가 안 나는 물질로 변화해야 되는데, 그 변화를 시켜주는 효소가 부족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분들은 그 트리메틸아민이라고 하는 물질이 몸 안에 남아 있어서 땀이나 소변, 호흡을 통해서 굉장히 자극적인 냄새가 납니다. 이 냄새의 특징이 주로 생선 냄새 같이 느껴집니다. 굉장히 드문 질환이긴 하지만 실제 환자를 만나보면 굉장히 심한 악취가 나고, 이분들은 굉장히 생활이 많이 힘듭니다. 아직까지 뚜렷한 치료 방법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음식 섭취를 좀 조심하시면 증상을 좀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콩이나 붉은 고기류, 그다음 생선, 이런 냄새 물질들이 나는 음식을 조금 섭취를 줄여주시는 것이 좋고, 또 이런 분들은 대변이 잘 못 보거나 이러면 냄새가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대변을 잘 볼 수 있게 해주는 치료를 해주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숨냄새, 호기성 구취를 유발하는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제 앞서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경우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실제로 숨 냄새나 호흡을 통해서 냄새가 나는 건 아니지만 입냄새 환자분들이 지나치게 주변 사람들의 행동을 의식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입냄새가 나는 환자분들은 상당히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민감한데요. 이게 너무 과도해지다 보면 본인과 상관없는 행동까지 그렇게 의식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환자들이 가끔은 내가 숨을 쉬는데 냄새가 나는 건 아닌가 하고 과도한 걱정이나 오해를 하시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내가 숨 냄새가 나는 건 아닌지, 호흡을 할 때 입냄새가 나는 건 아닌지 이런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꼭 입냄새 진료를 통해서 본인 상태를 잘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 실제 호기성 구취나 숨냄새가 있는 경우에도 각각의 원인에 따라서 치료를 하시면 개선이 되고 좋아질 수 있으니까 미리 겁먹고 걱정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치료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